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흐름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종목들 시장에서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콜마홀딩스가 시원하게 올라가는데요. 12% 넘어가는 급등권 속에서 만원권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눌려있던 종목들이 정책 테마주 안에서 올라가는 게 있고 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빠지고 계속해서 정책 순환매가 나타내는 구간 속에서 CI테크가 오늘 반등을 줍니다. 12% 가까운 급반등 보여주면서 1,600원 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주은행이 또 오랜만에 링크가 됩니다. 좀 이전보다는 섹터가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오늘 받으실 텐데요. 제주은행의 주가는 13,000원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 우선주도 이재명 테마로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던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12,0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신세계 그룹주의 이전보다 거래가 많이 쏠리게 되면서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주니어 트럼프와의 인연, 네, 이 정용진 회장과의 인연과 함께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데요.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 방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가지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떤 멘트가 나올지도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신세계 그룹이 오늘 이 모멘텀에 이슈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온전선이 오늘도 플러스권이 나옵니다. 지금 6% 넘어가는 상승인데요. 모회사의 지분 매입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연일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 거의 6만 원 선 근방하는 시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눌림목 종목 안에서는 애경케미칼 올라오고 있고요. 한한령 해지와 관련해서 함께 볼 수 있는 한국콜마도 4.6%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보빵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까 싶습니다. SPC 삼립 오늘 좋고요. 주가 64,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시즌의 모멘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삼립과 관련해서도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지금 하락하는 쪽을 보시면은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판도가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태양금속 우선주하고 태양금속이 최근에 연일 좀 하락 흐름 나타내게 되면서 모멘텀이 이제 완전히 식었나 싶은 듯한 시세가 좀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남북 경협주가 전반적으로 오늘 섹터 플레이가 안 좋습니다. 인디에프가 8.2% 하락하면서 927원 기록하고 있고요. 신호 주가도 빠집니다. 8% 초반대 약세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빠지는 쪽을 확인해 보시면은 계룡건설도 굉장히 요란했던 종목입니다. 세종시 테마로 많이 올라왔는데 계속해서 차익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22,650원 단까지 흘러내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경협주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신석재도 7% 가까운 내림세 진행이 됩니다. 성신양의 우선주도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세종시 테마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밀리네요. 7% 초반대 약세 움직임이고요. 동양철관도 6% 넘게 하락하면서 알래스카 모멘텀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오늘 반락하게 되면서 1,600원 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정책주 순환매가 오늘도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시장 움직임 판단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정책주에 대해서는 이따가 코스닥 이야기할 때 같이 한번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먼저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현재 미증시보다는 훨씬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게 이제 우리 증시였고, 지금 이제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박스권 중단부를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죠. 박스권 중단부에 저번 주부터 진입을 하고 나서 이 매물 구간을 계속해서 소화를 해내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좋은 호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일단은 미증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증시가 분명하게 이제 선방을 해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는 시점에 또 이제 반등을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중단부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살짝 또 막혀가는 모습. 지금 보게 되면 딱 60일선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박스권 중단부를 뚫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제 막히느냐.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0일선 구간에 이제 막혀있는 그런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또 확실하게 뚫어줘야 추가적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박스권 내에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방향의 어떤 매매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의 상승이 계속해서 좀 눈에 띄죠. 한미 반도체가 지금 연속적으로 이제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간밤에 이제 또 대체 거래소를 통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장 개장을 하고 나서 빠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 저가 매수에 대한 매력도가 현재 살아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대체 거래소로 또 이제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 거래소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면서 저가 있는 종목군들 중에 아직까지 좀 탄력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 계속해서 노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에 대한 부분은 업황이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우려감이 생겨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세 우려감이 어느 정도 이제 또 거쳐가는 이상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또 반도체는 계속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릴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레거시든 혹은 HBM이든 계속해서 3분기까지 가격 상승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잡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또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코스피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게 하나오션을 필두로 해서 이제 또 조선주들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MRO 사업 진행하는 쪽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박스권 중단부에서 이제 상단부로 가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약간은 갈림길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양 방향성을 생각을 할 때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눌린 종목군들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제도 언급을 드렸었지만 방산주들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또 지금 이제 반도체 중에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약간의 이제 큰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지금 그동안에 반등이 좀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가지 않았었던 종목군들이 약간은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코스피도 어느 정도 상승이 또 잘 나온 구간이었고 현재 막혀있는 구간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오고 충분히 눌려있는 종목군들 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래스카 가스관 쪽도 여전히 지금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탄력이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련주들이 지금 여전히 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알래스카 이 가스관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지금 넥스틸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여전히 같은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게 좀 살아있구나 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박스권 중단부에서 막혀있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 속도가 좀 빠르게, 그러면서 개별주들이 또 돌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러한 이 수급이 살아있는 개별주들이 또 바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온 종목군들, 그리고 현재 여전히 이 개별주에 대한 이슈가 살아있으면서 또 수급이 잘 살아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반도체라던가 조선 같은 종목을 또 대들보로 포트에 두고요. 네, 그리고 단기 수익을 노리는 데 있어서는 정치 테마주 움직임을 일단 호흡을 좀 따라갈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알파녹스, 큐라틱스, HK 이노웬, 상한가 오늘도 많이 나오죠. 삼육물산 오늘도 들어가 있네요. 네, 인벤티지 랩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하고 큐라틱스는 같이 묶어서 보셔야겠어요. 인벤티지
인벤티지 랩의 최대 주주가 큐라티스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인벤티지 랩입니다. 먹는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인벤티지 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세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비만 경구용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이 약효를 일주일간 가져갈 수 있는 효과를 입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신고가 내고 있고요. 얼마 전에 큐라티스를 샀습니다. 이 제조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먹는 경구용 이제 치료제 개발을 조금 더 가속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모멘텀이 있는데요. 두 종목이 나란히 상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육물산이 3연상 기록합니다. 3일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금 탈플라스틱 공약이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힘을 받아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포장 용기, 위생 포장 용기 만드는 업체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과열권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도 거래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HK 이노엔도 굉장히 강한 탄력인데요. 48,9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버넥트가 지금 AI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추가적으로도 모멘텀이 더 나왔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 AI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가속화되고 있는 움직임이고요. 5,590원 단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툰 관련된 콘텐츠 종목들도 오늘 강하게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멘트가 나왔고요. 지금 언론사의 지지율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를 보시면은 사상 처음으로 지지율 50%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공약으로 걸었던 정책 관련주 안에서 다시 한번 웹툰이 힘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소프트 강국에 대한 파워를 얘기하게 되면서 웹툰 산업을 키워나가겠다라는 어떤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 계속해서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스터블루가 오늘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주가 1,600원 단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대성하이텍 오늘 주가 좋습니다. 17% 넘어가는 상승권에서 5,000원권을 돌파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밀리는 종목들 상지건설이 랭크가 되는데 정치테마주 난이도 많이 어렵다라는 거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지건설이 18일에 신고가 내고 오늘 현재 가격을 보면은 정확하게 신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습니다. 올라갈 때도 굉장히 요란하고 빠질 때도 강하게 빠지기 때문에 대처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면서 27,0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드도 AI 모멘텀 받으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한 2주 전부터 꾸준하게 밀리다가 어제 잠깐 반등이 있었고요. 하루 만에 다시 반락하게 되면서 지금 가격대가 550원대로 밀려납니다. 필요사 모멘텀 가지고 올라왔던 페스타 엔터프라이즈도 굉장히 강하게 단기간에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요. 반락하면서 7.9% 오늘까지 연 4흘째 내림세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에 밀리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보실까요? 네, 이 종목도 지금 상태가 좋았었는데 오늘 좀 크게 매물소화 과정 거치게 되면서 7% 넘어가는 하락 흐름이고요. 테마주 단으로 올라왔던 SG도 7.7% 하락하면서 2,300원 기록합니다. M2N도 오늘 주가 많이 밀리는데요. 네, 2,100원 단 기록하면서 7.8%가량의 내림세에 집게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정책 테마 얘기 조금 더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특이점이 또 나타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특이점이냐라고 하면 이제 저번 주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돌았었던 이제 또 여러 가지 정책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에코바이오, 뭐 그다음에 태양광 쪽으로 해서 이제 또 뭐 하나솔루션 포함해서 이제 뭐 금양그린 파워 있었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수급의 변화가 또 이제 급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미스터 블루, 뭐 그다음에 핑거 스토리 같은 이런 이제 또 뭐 웹툰이라든지 혹은 뭐 스튜디오 미르 같은 이런 또 이제 컨텐츠 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책주들은 계속해서 가파르고 빠르게 순환 속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부터 이제 또 돌았었던 정책주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뭐 홈닥터, 뭐 그다음에 뭐
의료 AI, 지금 이제 상승 나오고 있는 뭐 컨텐츠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이라든지 좀 굉장히 또 이제 많은 분야에서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정책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까지 해서 1차적으로 돌만한 종목군들이 현재 다 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뭐 홈닥터, 의료 AI 등등 해가지고 돌만한 종목군들이 이제 일제히 다 돌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저출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쉬었다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이 나타났잖아요. 뭐 제로투세븐이나 혹은 아방아 컴퍼니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쉬었다가 약간은 또 이제 급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정책주 내에서도 이제 1차적으로 순환이 도는 그림이 나왔고, 그러면서 다시 한 바퀴 순환이 돌아서 저출산부터 쉬어간 종목이 급등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지금 이제 정책주들은 이제 그동안에 쉬었던 종목군들 중에 강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나올 만한 그림이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미스터블루 같은 이런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 뭐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다 쉬는 그림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정책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았었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한 바퀴 돌아서 순환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한번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욱더 선별이 중요해진 거죠. 이제 정책주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또 순환이 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동안에 돌았었던 정책주 내에서 또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그중에서 또 이제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선별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로봇주 중에서도 로보로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 탄력이 나왔다가 오늘 바로 이제 또 급등 나오다가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컨텐츠 쪽이나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과는 약간은 다른 움직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컨텐츠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그림이면은 추가적으로 지속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바로 또 이제 차익 실현을 시켜버리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로보로보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접근을 했다? 그러면 바로 순식간에 물려가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그림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상승이 나왔었던 쪽에서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오고 있다 라는 점을 한번 특이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별이 잘 되어야 된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더 특이점을 한번 또 꼽을 수 있는 쪽이 현재 비만 치료제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블루 엠텍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마시는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또 이제 이 모멘텀이 시장에 형성이 되게 되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상승세가 또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일단은 우리가 종목군들을 한번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라티스나 인벤티지를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또 다 상한가를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강하다라는 뜻은 이제 블루 엠텍 같은 또 후발주자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한번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관심을 한번 지켜보시면서 종목들 한번 또 지금 새로운 양상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양상에 맞게끔 포트 한번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뜨끈뜨끈한데, 네, 비만 치료제 경구용입니다. 이쪽에서는 이제 종목 확산을 예상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타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테마주는 어느 정도 이제 범위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돌아가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63 대선까지 몇 바퀴가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좀 노릴 만한 네, 종목이 있는지도 꾸준하게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